나는 상품수 한두 개로 매출을 한 달에 뭐 3억씩, 4억씩 냈다. 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비밀은 상세 페이지에 있었다. 그 비밀은 상품명에 있었다. 그 비밀은 뭐 마켓 SEO를 맞추는 데 있었다. CPC 광고에 있었다. 뭐 인스타 마케팅에 있었다. 어떤 마케팅 기법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옆에다 엑셀을 하나 켭니다. 켜고 나서 여기다가 상품명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넣습니다. 경쟁 강도나 뭐 쇼핑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띄워놓고 키워드를 하나하나마다 넣어가지고 연관 검색을 다 찾습니다. 일단 연관 검색을 찾아가 연관 검색을 다 밀어넣어요.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오겠죠. 1등부터 20등까지를 쫙 뽑아낸 다음에 메모장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품명을 짓습니다. 어때요? 쉬워요? 보통 일 아니죠? 예.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또 우린 잘 해야 되니까요. 일단 포토샵부터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포토 이스케이프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는 이제 진짜 완전 종합 예술이거든요. 거의 작가의 영역이에요. 그 후킹 멘트 있잖아요. 한 문장이 힘들어요. 한 문장이 그게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무재고 상품으로 가공을 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초보자들 못해요 이거. 3년차 셀러인 저조차도 상세 페이지는 외주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데도,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맡기는데도 좀 벌벌 떱니다. 근데 그걸 초보자들 보고 해라고요? 하나하나 다 배워서 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표님들이 이제 보통 온라인 시장을 처음 시작하면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물건을 뭘 팔지? 뭘 팔지? 뭘 팔지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내가 사서 팔면 파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안 사고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서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물건을 사야 되죠? 팔만한 물건을 무조건 팔릴값 사야 되죠. 안 사고 팔면은요? 아무거나 거기 키가 있는데 무조건 팔릴 상황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봐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상황을 만드는 셀링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적어 볼게요. 팔릴 물건 그리고 팔릴 상황, 이 두 가지는 팔린다는 게 공통이죠. 팔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뭘까요? 팔릴 물건은 뭐죠? 어떤 물건들이죠? 샘플도 올려놓기만 해도 팔린다는 거니까, 필요한 우리가 키워드 공부해서 하셨잖아요. 검색 유입은 많은데 물건이 많이 없으면 팔리겠죠. 그럼 유입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팔릴 상황은 뭘까요? 역시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면 팔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유입을 잡아내야 돼요. 자, 이거예요. 검색 유입. 자, 이걸 일단 머릿속에 담고, 물건을 사면은 재고예요. 재고. 그걸 두고 판매해요. 물건 안 사면은요, 무재고 상황인 거예요. 딱 거울로 가죠. 재고의 장점은 무재고의 단점이고, 재고의 단점은 무재고의 장점이 돼요. 자,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물건을 갖고 있으면 가공이 용이합니다. 대표님들이 배웠던 그 가공이 뭔지 아시죠? 상품, 이제 수동 등록도 해보셨고 반자동도 해보셨으니까 가공이란 말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상품명 정하고 대표 이미지 만들고 상세 페이지 꾸미는데 사진 찍어서 하는 거. 재고가 있으니까 내가 사진 다 찍을 수 있고, 이 상품이 뭔지 알 수도 있고, 뭐 뜯어서 내가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찢어서 할 수도 있고, 이거 움직이게도 만드는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가능하죠. 가공이 좋아요. 가공이 정말 좋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공간과 초기 자금,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품 수를 많이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무재고의 경우도 볼게요. 그걸로 가죠. 무재고의 경우에는 내가 상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의 상세 페이지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오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막 가공을 하고요. 상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꾸며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좋은 건 뭐예요? 정보로 파는 거죠. 창고도 필요 없고요. 사야 될 돈도 필요 없고요. 상품만 쫙 올려놓으면 됩니다.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그건 다 내 겁니다. 팔릴 수가 있는 거죠. 딱 구분이 되죠.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가공이란 말과 수라는 말입니다. 가공과 수는 결국에는 상품을 팔릴 확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 수, 그리고 그 둘 다 수를 올려도 팔릴 거고요, 가공을 잘해도 팔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님들 이제 물건을 살 게 정해졌어요. 재고를 두고 팔 건지 뭐 무재고로 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표님들은 마음속에 그게 정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죠? 수업을 들었죠? 맞죠? 자, 이제 온라인 교육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쇼핑몰 교육시장을 살펴보자고요. 질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양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죠. 뭐 이런 수업들 보셨나요? 나는 상품수 한두 개로 매출을 한 달에 3억씩, 4억씩 냈다. 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비밀은 상세 페이지에 있었다. 그 비밀은 상품명에 있었다. 그 비밀은 마켓 SEO를 맞추는 데 있었다. CPC 광고에 있었다. 뭐 인스타 마케팅에 있었다. 어떤 마케팅 기법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딱 그거 한 개씩만 딱딱 얘기를 해줘요. 그거 하나로 강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볼륨이 이만큼 되고 시간이 막 일어나요. 영상 강의도 있고요, 앉아서 하는 강의도 있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 강의들 아시죠? 그게 가공에 중점을 둔 강의들이고요, 상품수 적게 타겟 상품을 성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이 상품은 내가 무슨 수를 썼든, 누가 어떤 상품을 나한테 주든 나는 성공시킬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입니다. 까지 따라오셨죠? 우리 양으로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양으로 하는 강의는 애석하게도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량등록 대표님들 검색해보시면 느끼죠? 무지성이죠? 많이 올리면 된다, 많이 올리면 팔린다,
낚싯대 많이 놔두면은 확률 올라가서 팔린다. 딱 요 정도 수준의 강의들밖에 없거든요. 애석하게도. 네, 그래요. 그 강의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가공은 타협하겠다고 합니다. 반자동도 여기 넣을게요, 일단. 가공을 타협하고, 그 타협한 만큼, 가공을 타협한 만큼 어디다가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수를 늘리는데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님 느껴지죠? 상품을 팔리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가공을 하든지, 상품 수를 늘리든지.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뭐죠? 결국에 유입입니다.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교육들의 목적입니다. 매출의 극대화, 그리고 순이익의 혁,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되겠죠. 자, 대표님들 앞에 거 보셨고 지금 뒤에 거 보셨잖아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 내가 처음에 온라인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뭘 살지 팔지, 사고 팔지 안 사고 팔지 그거 결정하는 거랑 이 교육을 보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상식적인 것들 보이지 않나요? 진로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내가 재고를 안 두고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말이죠, 요거를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고 없이 판매를 하는데, 재고가 없이 판매를 할 건데 진로 승부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교육이 참 많거든요. 그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일단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 아시죠? 우량주 1등 하는 주식 있잖아요. 그런 주식에다 그냥 넣으면 돈을 법니다. 상식이에요. 시간이 걸리지만 돈을 벌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잃습니다. 왜 그렇죠? 단기간에 맞죠. 많이 벌려서 비상식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주식들, 그냥 테마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가치도 없는, 그냥 그래프에 오르락 내리락만 있는 그거에다가 투자를 하죠. 소위 말하는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심 때문에 난 재고를 없이 진로서 접근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거기서 많은 강의들이 발생을 하고, 강의를 하는 분들만 배가 부른 그런 온라인 교육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재고 상품을 가공해서 파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일단 상식적이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품을 가공해서 파는 것이 효율적일까? 자, 이 질문 할게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가공을 하면. 팔릴 수 있죠. 가공을 진짜 기똥차게 하면 팔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팔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그래요. 팔릴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가공을 할 것인가? 다음 뭘까요? 그렇죠. 상품 수를 많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볼게요. 무재고 상품을 가공해서 잘 팔리는데 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무재고 상품 가공해서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반자동도 무재고 상품을 가공을 어느 정도는 하죠. 그래서 잘 팔린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개를 팔아서 요행이 매출 잘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재고 상품을 가공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교육들은 상품수 작게 가공 극대화 뭐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나는 위탁 상품으로 한두 개, 두 개 정도의 상품을 타겟팅 해가지고 내가 매출을 한 달에 3천에서 3천만 원을 냈다, 3억을 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까 말했듯이 상품명이 있었다, 상세 페이지에 있었다, 이런 것들, 가공에 대한 요소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해외 구매 대행 반자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꼭지님이 말씀하셨던 엑셀링을 해서 위탁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품수는 적게, 가공은 극대화한다. 아까 말했듯이 난 무재고 상품 가지고 한 3개 가지고 매출을 3억씩 냈다, 이런 분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상품명 가공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했습니다. 목도리를 팔았어요. 목도리를, 예를 들어서 목도리를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목도리를 찾습니다. 일단 목도리를 검색을 해요. 목도리 쳐요. 엔터 치면은 목도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네이버 쇼핑 탭으로 들어가서 해외 상품 보기를 눌러요. 그러면 해외 상품만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요, 옆에다 엑셀을 하나 켭니다. 켜고 나서 여기다가 상품명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넣습니다. 쫙 넣은 다음에, 자, 이 엑셀을 다시 여기로 옮겨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나 이런 프로그램들 아시나요? 네. 이런 사이트들 아시죠? 옆에 켭니다. 켜고 나서 경쟁 강도나 쇼핑성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띄워놓고 이 하나하나마다 넣어가지고 연관 검색을 다 찾습니다. 일단 연관 검색을 찾아가 연관 검색을 다 밀어넣어요. 딱 일렬로 세우고 이 단어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까지 쫙 모이고 나면은 그거를 전부 이런 이런 그 수치들을 찾는, 그 지표들을 찾는 걸 합니다. 그러면 숫자들이 쫙 차지겠죠. 제가 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 가중치를 뒀습니다. 저는 경쟁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쪽이라서 경쟁 강도에다 0.5를 뒀고 나머지 지표에다 0.3, 0.2를 뒀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만들어요. 합계를 만드는데, 합계를 만들어서 곱해가지고 합계가 쫙 나오죠. 그럼 뭘 하냐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오겠죠. 등수별로 쫙 넣을 겁니다. 그럼 1등부터 한 10등, 20등까지를 쫙 뽑아낸 다음에 메모장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품명을 짓습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상품명 짓는 분들이.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어때요? 쉬워요? 보통 일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일단 상품명은 이렇게 넘어갔다 칠게요. 자, 상세 페이지 강의를 듣습니다.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또 우린 잘 해야 되니까요. 어때요? 상세 페이지 강의 어때요? 일단 포토샵부터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포토 이스케이프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는 이제 진짜 완전 종합 예술이거든요. 거의 작가의 영역이에요. 쫙. 정윤희 대표님 안 계시니까 말씀할게요. 정윤희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그 후킹 멘트 있잖아요. 그거요. 정윤희 대표님 쉽게 적어요. 대표님들 해보셨어요? 네. 어때요? 진짜로 진짜 못해요. 미치겠죠? 한 문장이 힘들어요, 한 문장이. 그게 안 나와요. 저분은 작가 공부 하셨거든요. 저분은 글쓰기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분은 글쓰기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책도 내셨고 그런 분이고 외국계 영업사원이셔가지고 말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이 쉬운 거지. 누가 합니까? 자, 그걸 또 가르쳐준다고 칩시다. 가르쳐주면 그걸 어떻게 배울까요? 화술, 그렇죠? 뭐 심리학 이런 거 들어가게 마케팅 뭐 이런 거 책들 몇 권을 읽어야겠죠? 그래가지고 포킹 멘트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배워야 될 것도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고객의 심리를 읽는 기술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막 하면은 양이야 치기 나름이죠. 그렇게 하면 무책임하게 나한테 배울 것들을 던져주는 게 상세 페이지 강의입니다. 대부분 그거 하시는 분들 양력을 살펴보면은 마케팅을 공부를 하셨던, 마케팅 학과를 하셨던, 어느 회사에서 마케팅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서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자기가 어떤 상품으로 매출을 냈다고 합니다. 믿어야죠.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실제로 그렇다고 한들 그거를 읽고 누군가 따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개 더인데 또 뭐 하죠? SEO 강의 하잖아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SEO가 뭐 중점적으로 보통 많이 강의가 성행하는 곳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죠. 여기 중심에 마켓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마켓에 매뉴얼이 있어요. SEO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읽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요. 강의파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CPC 광고 그것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보통 또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팔던데 뭐 그것도 강의가 있고, 뭐 인스타로도 마케팅을 해서 그 물건을 파는 강의도 있고, 블로그로도 물건을 팔아서 하는 강의도 있고. 자,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무재고 상품으로 가공을 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초보자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진로서 상품을 판다는 걸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초보자들 못해요 이거. 3년차 셀러인 저조차도 상세 페이지는 외주를 줍니다.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네, 잘하시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네. 그럼 브랜딩을 하거든요. 지금 브랜딩을 배우고 있고 브랜딩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을 할 때 저는 실제로 제가 하는 건 상품 소싱밖에 없습니다. 이걸 팔고 싶다나 이게 잘 팔릴 것 같아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전 벌벌 떱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데도,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맡기는데도 전 벌벌 떱니다. 근데 그걸 초보자들 보고 해라고요? 하나하나 다 배워서 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릴게요. 자, 다행히 이제 또 가정을 해볼게요. 다행히 대표님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윤진 대표님처럼 천재예요. 넘어가는 거죠. 아유, 난 초보자인데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천재라서 후킹 멘트를 정말 잘 적든지 뭘 해가지고 소싱을 잘하든지 해가지고 상품을 엄청나게 팔아요. 네. 타겟한 상품을 성공시켰다 칠게요. 그게 한 달에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매출이 나왔다 칠게요. 그렇게 매출이 나와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죠? 행복하겠죠? 자, 근데요 대표님들, 위탁 상품을 팔 때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죠. 제일 최악이 뭐죠? 재고가 없을 때죠. 요새 제가 없습니다. 맞죠? 가격이 바뀌어버린다. 뭐 절판이든 아예 그냥 물건을 앞으로 더 안 낸다고 해버린다든지, 이건 한정판이라서 20개씩 만든다든지, 몇 개를 안 만들고 이제 이번 달까지만 만들고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겁니다. 공급 컨트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는 한 달 또 얻어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상품을 또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또 만들어야 되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죠. 그래 또 한계를 찾아내요. 그게 또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맞고 나면요 현타 옵니다. 실제로 그런 셀러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다음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대표님이 그렇게 타겟을 해서 성공을 시킨 상품이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잘 공급도 돼요. 쿵쿵쿵쿵 찍어내는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라서 공급이 잘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걔가 대표님들은 기본적으로 위탁 판매처에서 갖고 왔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해요. 셀러들은 귀신이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까 네이버 쇼핑 렌즈 보셨죠? 긁어서 넣어버리면 바로 보입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서 파는구나, 요놈 잡았다. 중국에서 판매하면요 알리프라이스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돋보기만 누르면 바로 쫙 떠요. 그래요. 경쟁자는 바로 나오겠죠.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바로 붙습니다. 붙는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대표님들이 만약에 가공을 잘했잖아요? 그럼 그 가공을 보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우와, 잘했네 하면서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상품명 한번 보자 하면서 딱 이렇게 옮겨놓고 단어 하나 놔둔 다음에 경쟁 강도가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단어들을 썼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나는 더 잘해야지 하면서 상품명을 더 잘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봅니다. 아니 이런 후킹 멘트를 썼다고? 아니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다고? 그걸 보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럼 난 좀 여기서 좀 바꿔봐야지. 소구점을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잘 만든 걸 가공을 해서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활용 점정입니다. 대표님이 2만 원에 올렸으면 19,800원에 올려놓는 거 끝났어요. 맞아. 리뷰 쌓기가 들어가는 거죠. 끝나요. 바로 밑에 따라 붙고요. 바로 팔. 속이 터집니다.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남의 상품이잖아요. 어차피 내 게 아닌데. 그래요. 경쟁자 문제는 또 있고.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진짜 이건 진짜 끝판대장이 나타나요. 경쟁자는 진짜 이렇게 보이는 끝판대장이 나와요. 공장 사장님이 나타납니다. 싸우면 안 되겠네. 공급을 중간에 버리는. 아유 기분 좋죠. 그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잘 팔아? 하면서 너 누구야? 하면서 전화를 걸어요. 어디서 팔고 계시냐면 웃으면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어요.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파는 가격은 그분이 정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공장 사장님이 5천 원에 생산을 해요. 그래갖고 대표님한테 10,000원에 판다고요? 대표님 10,000원에 받아와가지고 15,000원에 팔아요. 그럼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15,000원에 팔고 있는 걸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못하게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그 정도 낮게 팔면 5,000원보다 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냥 보면서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내가 좀 더 싸게 팔까 하면서 14,900원, 14,800원 뭐 이렇게 해서 못 따라오게끔 만듭니다. 쭉쭉쭉쭉 따라오다가 그럼 대표님들도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아이씨 하면서 난 14,500원에 팔래 하면서 막 피 터지는 경쟁을 하다가 10,000원대에서 대표님 500원쯤에 대해서 멈출 겁니다. 이렇게. 그럼 14,000원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분은. 아, 끝까지 가보자. 리뷰 쌓기라도 해야지 하면서 10,000원까지 가죠? 그분이 9,900원까지 하면 어떡할래요? 안 되는 거죠. 아, 절대 못 싸우죠. 대표님 상품이 아닌 순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도 안 벌어져요,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요. 15,000원에 올려놓으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15,000원에 올려요. 너보고 최저가 17,000원에 맞추세요 하고 올려. 네, 끝판대장입니다. 공급업자 개입하면 끝납니다. 재밌죠? 잔인한. 이걸 말 안 해주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해주잖아요. 말 안 해주고 그냥 이 시장에 그냥 들어와서 얻어 터지게 만들잖아요. 위탁 상품일 경우에는 이거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남의 상품을 가공하면 이제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냥 사장님 교육 좋은 일 시켜. 안 보여줘. 우리 대신에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 사장님들은요. 안 보여. 좀 이따 알게 될 건데 도매 사이트보다 싸게 팝니다. 네이버 지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을 들으라고 보면요. 공장 사장님이에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불공정 거래. 공장 사장님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공장 사장님 말을 안 듣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재밌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적당한 가공과 적당한 양.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반자동입니다. 맞죠? 이제 대표님들은 이것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제 알아야 될 건 다 안 거예요. 자, 해외 구매대행 반자동 등록. 중국 구매대행이 되겠죠. 그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이 두 가지 정도를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다소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좋아요, 이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도 말씀드릴게요. 저 중국 구매대행의 경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12,000개의 반자동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저는 안 해요. 중국 구매대행 상품 그대로 올려놔요. 그대로 올려놓고 팔리면 팔려라. 더 이상 가공해서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배워서 막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대량 등록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이 상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나한테 매출을 안겨다 줬겠죠? 안겨다 줬어요. 근데요, 6개월이 딱 지났어요.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직원이 한 명 찾아옵니다. 주문 담당 직원이었어요. 주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 관리자였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대표님, 중국 구매대행 상품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이게 주문이 들어와도 팔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이 상품들이 품절이 일어난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남의 상품이니까 품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냐? 가격도 바뀌고요. 그리고 URL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URL 얘기를 할게요. URL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긁고 오잖아요. 클릭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문을 해요. 근데 그 중국 구매대행 타오바오의 그 판매자들은요, 상품을 수정을 할 때, 정보가 바뀔 때 수정을 하거든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수정을 하면은 URL이 안 바뀌어요. 근데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삭제하고 그냥 올려요, 다시. 그럼 URL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르면요, 앱박이 떠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망가져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상품이 도대체 주문이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50% 정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든요. 직원들 할 말은 일단 안 믿어요. 엑셀을 일단 봐요. 주문을 봤어요. 주문 엑셀 가져와라 해서 봤어요.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일주일치에 이제 엑셀이 있잖아요. 하나씩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수치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50%는 아니었어요. 30과 40 사이 어느 지점. 30과 40 사이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네, 바로 계산이 나오죠. 저는 한 달을 날린 겁니다. 상품이 증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증발한다는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탁 상품은 올려놓으면 증발합니다. 휘발이 돼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바뀌거든요. 재고 정보도 바뀌고요. 가격 정보도 바뀌고요. URL도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날아가는 거죠. 직원, 시간, 노력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로 지우면 복구하기 힘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공이 들어갔잖아요. 조금이라도 가공이 들어갔잖아요. 올리면은 밤이 되면 저는 그걸 확인을 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쫙 보면서 생각해요. 기분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렸어? 봐요. 뭐 잘못된 거 없나? 카테고리 하면서 막
왜 목도리를 왜 냉장고에 올려놨지? 하면서 이놈 새끼 누구야? 하면서 작업자 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눌렀는데 삭제를 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다. 그날 올린 전체 목록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딱 누르면서 하는데 순간 딱 5초가 딱 지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다음날 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구야 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한 거지 하면서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했어.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 오늘 엑셀 파일을 다시 했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 부분이 생기는 거.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도 대량 등록이란 말을 그 인터넷상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량 등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대량 등록은 이거다, 대량 등록은 이거다. 심지어 반자동 등록도 대량 등록이라 불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보거든요. 대량 등록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상위에 뜨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딱 그 대량 등록, 제가 생각한 대량 등록이 아닌 반자동 등록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잘 되는 건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배우는 거는 또 열심히 다니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 또 찾아가지고 배우러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왜 대량 등록으로 풀릴까? 라는 생각하게 됐죠. 좀 놀랐던 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올릴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